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맡은 김성곤 강사라고 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가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보통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사, 뭐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등급이 명확히 이제 나눠져 있어서 이름만 봐도 어떤 특징들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보내셨는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 자격증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름도 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화와 그다음에 통신의 환경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하고 기관에서 이런 영상이나 콘텐츠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능력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들을 일단 지식 여러 가지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 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이 수요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이제 필기하고 실기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 부분들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 안에는 놀랍게도 기획과 디자인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제가 소개했었던 자격증들 보면은 뭐 리눅스 마스터나 정보보안 이제 기사,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형태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사 전공에서 이제 뉴미디어, 미디어 아트와 그다음 매체에 대한 것들을 전 이제 석사 과정에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전공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미디어 특히 이제 멀티미디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 분야 학문의 십자로 혹은 허브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다양한 데이터와 어떤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실 때 왜 이리 양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나 다양한 이제 미디어들이 이런 기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으면 해요. 자,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관련 부처는 과기정통부라고 바통 얘기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부처로 이제 하고 있고요. 시행기관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기사급이고, 그 다음에 1년에 3회 정도 안팎으로 필기하고 실기 시험을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검을 할 때 접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도에 따라서 수수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긴 한데, 필기는 대략 19,400원, 실기는 26,300원 해서 작지 않은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감독관분들이 이제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보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반 자격증하고도 어떤 시험 접수에 대해서도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좀 특수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취득했었을 때 향후 바라볼 수 있는 진로하고 전망은 그랬었는데요. 이 관련 직업이 보시면요. 영상 프로듀서, 그 다음에 웹 프로듀서,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등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 직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는 영상하고 관련이 돼 있고 신기하게도 웹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멀티미디어라고 했었을 때 그 머리에 떠올리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영화라든지 이런 콘텐츠,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콘텐츠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죠. 실제 콘텐츠의 정의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콘텐츠란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데이터나 정보보다도 좀 더 넓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란 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을 보통 이제 그 정보라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콘텐츠란 거는 이런 데이터하고 정보들을 다 같이 묶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콘텐츠는 사람들이 중요한 정의에 꼭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소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래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그 K 콘텐츠, K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저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영화나 드라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랬었을 때 이제 그 이 영화와 함께 해외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떡볶이라든지 볶음밥이라든지 그 이제 뭐 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음식들이 같이 또 알려지고 있죠. 자, 이랬었을 때 이런 그 떡볶이 같은 이런 요리들도 과연 콘텐츠로 볼 수 있을까 한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영역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도 콘텐츠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조차도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상당히 넓은 영역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이제 디지털 부분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이 자격증 시험에서. 자격증 시험들의 특징은 꼭 영역이 명확하게 나눠지는데 그래야지 평가를 보니까요. 근데 이때 관련 직업을 통해서 이 자격증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 부분과 웹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룬다. 그리고 디자이너, 디자인 부분도 역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웹이 들어가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유명한 그리고 혹은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그 직업군과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웹툰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한국 그 웹툰들 중에 봐보면은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 이런 그 유명한 그 이제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소비가 되고 있는 콘텐츠 만화 콘텐츠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보면은 그 프린트가 된 만화책보다는 웹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과거에는 종이라고 하는 보통 페이퍼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제 많이 유통이 됐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을 통해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또 그 최근에 그 핫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영상 컨텐츠 중에 하나는 그 정확한 명칭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되게 독특한 그 취미였거든요. 한국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생이 마치 그 자기부상 열차처럼 운동화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데 그 영상이 전 세계 2억 뷰였던 거 넘게 나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상도 결국에는 영상 컨텐츠잖아요, 그죠? 그리고 웹을 통해서 그러니까 틱톡이나 아니면은 그 쇼츠나 이런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는 정지 이미지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것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과 그다음 이것을 소통해주는 하나의 플레이스먼트로서 뭐가 사용이 되면 바로 웹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직업이 나와 있는 이유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망을 보시면은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디지털 콘텐츠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급속한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등장했던 강력한 도구인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덕분에 지금 이제 과거에는 자막이나 자막 생성이나 그 다음에 외국어를 발음하는 것들 때문에 해외 진출을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을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어떤 다른 더빙이 없이, 그죠? 더빙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한국어로 말을 해도 그것을 다른 외국어로 동시에 이제 전달을 할 때 그죠? 자막 부분도 생성이 되고 음성 부분도 생성이 되도록 해가지고 컨텐츠를 이제 유통을 시키고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상황으로 이제 지금 현재에서도 발전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는 보면 AI를 통해서 영상도 좀 만들어내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기획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기둥을 세우듯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어떤 컨텐츠 개발이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와 같은 자격증을 통해서 공부를 이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유튜버 100만 구독자를 확보를 해도 이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채널을 이제 운영을 멈춘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본인만의 브랜딩을 하고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격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2002년도였던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자격증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형태의 자격증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한국에 있는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시선을 멀리까지 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나왔었을 때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런 자격증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긍정적으로요. 근데 결국에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자격증이 앞으로 더욱 더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기획, 그리고 설계, 그리고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그랬습니다. 시험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지원, 운용 및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및 미디어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두 구절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자격증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내용 자체는 바로 요즘에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라든지 1인 미디어라든지 혹은 미디어 전문가들 팀을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방송이라는 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하고 거대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것을 모사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제 그런 방송국 운영한다는 거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뭐 유튜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출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공급을 한다라든지 이런 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웹에 관한 국가 자격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에 정말 독특한 것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도 생각하는 게, 보통 이런 이제 영상이나 디자인 쪽을 하다 보면은 어떤 프리미어나 포토샵이나 이런 실제 시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긴 하지만은 보통 그 안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근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필기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웹하고 정보통신하고 보안까지도 지금 이제 영역 안에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참으로 신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게, 그 영역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혹은 서버 쪽으로는 리눅스 마스터와 같은 자격증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어떤 IT와 ICT,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전문가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는 자격증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요즘에 기업체들마다 기업체 블로그라든지 기술 블로그 혹은 브랜드를 위한 미디어 채널을 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이 아마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을 가면은 대학이나 혹은 고등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회계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정치경제는 이제 교양은 아니죠. 거의 이제 주력 과목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2 외국어와 같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어떤 능력으로 지금 자리를 갖춰서 좀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부분을 보면은 2002년에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시행된 자격증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생각 이상으로 역사가 있는 자격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빠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전에 시작되었던 자격증인데, 상당히 좀 이르게 시작된 자격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자격증들도 보면 뭐 전자출판 기능사라든지 여러 자격증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미 오랜 시간 걸쳐서 다 우리 이제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보면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자신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안전하게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취득 방법으로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시험에서의 룰을 이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은 필기는 멀티미디어 개론, 멀티미디어 기획,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인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멀티미디어 제작 기술, 이것이 필기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네 가지 영역의 시험을 봐야 되고, 실기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실무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사급의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제가 독특하다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기사나 기능사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을 뭐 3년이나 5년 이렇게 실무 경력을 갖춰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 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수검자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 지금 응시 자격을 풀어줬다고 봐요. 제한 사항을 많이 낮추고. 그래서 이쪽에서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랬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필기하고 실기 시험을 본다고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사지, 택일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이거 과목당 20과목인 거죠. 그래서 4가지 영역이니까 20문항씩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80문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과목당 30분씩 이제 시험을 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작업형으로 돼 있죠. 이건 시험 시간이 4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4시간의 작업 시간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든지 혹은 전자출판 기능사와 같이 작업형 시간, 시험에서의 시간으로 이제 지금 잡혀 있는 게 좀 유사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이 정도 되면은 아웃풋을 이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기준을 볼게요.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필기를 이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기는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60점 이상이 되면은 실기를 통과시켜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전자출판 기능사와 같은 자격증들의 합격선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취득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이제 첫 번째 과목인 이제 과목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개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미디어는 다수라고 하는 멀티플하고 그 다음에 매체라고 하는 미디어의 합성어로 한 거죠. 그래서 현재 멀티미디어 개념이 보면은 여기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다양한 미디어의 집합체 혹은 하이퍼미디어, 미디어 통합에 의한 새로운 컴퓨터 체계 등의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멀티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해서 공급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혹은 교재나 개론 부분을 볼 때 보면은 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노동부 쪽이죠. 직업훈련 교육 쪽에 봐보면은요. 이제 그게 스텝스라고 했던가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떤 특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그곳에 있는 콘텐츠를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시청을 하면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얻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노동부 쪽에 있는 교육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생각 이상의 역사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나 어떤 그런 스마트폰 이후에 스마트폰이 상당히 발전됐었던 2017년 근처로 해서 노동부의 온라인 교육이 이렇게 발전을 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더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지한 것만 해도 2010년도 이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매체에서도 사실은 멀티미디어에 관련돼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죠. 바로 하이퍼미디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HTTP라든지 HTML이라든지 어떤 웹 문서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네이버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미지나 글씨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화면이.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일종의 하이퍼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퀀텀 점프라고 부르는 이제 그 양자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전 상태하고는 그 실행한 이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를 그 이제 어떤 그 시퀀스라 부르죠. 단방향으로 봤었던 미디어와 달리 웹 같은 경우에는 빠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 혹은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개념에 구현을 한 것이 웹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의 정보를 우리는 단일 미디어라고 해서 모노미디어라고 한다는 거죠. 멀티미디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노미디어라고 하면은 낯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글자 있죠, 문자 같은 경우는 단일 미디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전달 방식이 소리로만 이어져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 그런 형태, 소리만 나오는 그런 형태도 바로 단일 미디어, 곧 모노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최소한 기준이 보면은 두 가지 이상, 두 종류 이상의 그 정보가 합해져 가지고 동시에 제공이 되는 순간 바로 무엇이 된다? 멀티미디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보면은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이미 여기에서 다수라고 한다면은 둘 이상이기 때문에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섞어서 나가면은 그 순간부터 멀티미디어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 보면은 그제 그 비주얼해서 이제 보는 라디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을 가지고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있죠. 다양한 플랫폼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멀티미디어라고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눈으로 시각으로 보고 그다음 귀로 듣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멀티미디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대하시고 기획을 하시게 되면은 단단하게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개념을 유지하면서 기획서를 작성을 한다라든지 사업 계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란 과거 숫자와 문자로만 된 컴퓨터 데이터를 벗어나 소리, 음악, 그래픽, 정지 화상 및 동영상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획득, 처리, 통합, 제어 및 표현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곧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멀티미디어는 그 두 가지 이상의 모노미디어가 결합된 것이 멀티미디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매체가 결합이 돼서 그것이 음악, 뭐 그래픽,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그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된 다음에 그것이 컨트롤이 된 다음에 유통까지 되는 유통에 대한 것도 이제 제어에 관련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람들이 그 타겟이죠. 그 미디어를 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장비까지 디바이스까지 연결되는 것이 표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공중파 혹은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나 틱톡 같은 그런 매체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그 우리 주변에는 그 TV 채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시면은 어느 은행이든지 요즘에는 점포를 많이 줄인다라고는 해도 그 특정 은행에 가시면은 큰 TV에서 어떤 영상이나 어떤 콘텐츠들이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은 해당되는 은행에서 채널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본인들의 은행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케팅 그 도구들을
그 TV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전달만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영상물을 이제 그 잘 안 보죠. 그게 평소에 그 많이 됐었던 미디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끼워서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곳을 갔었을 때 영상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 지역도 작동이 되는 걸 봤고요. 경기도도 그 버스나 이런 곳에서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렇죠? 화면이 있고 그 화면에서 여러 애니메이션이나 뉴스 같은 것들이 쭉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런 공용 그 이제 그 이동 수단 안에 그 이제 방송 매체로 해서 이제 그 미디어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영상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채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림, 애니메이션, 음성, 정지화상, 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합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칠판에서, 그죠?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강사나 교사분들의 언어로서만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의 제공을 통해 활성화된 지식을 그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커다란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그죠? TV라기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었던 그 TV에 비해서 훨씬 좀 큰 그런 이제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 이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그 강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은 모노미디어인가요? 멀티미디어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 TV는 텍스트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어진 디스플레이는, 그렇죠? 텍스트만 보여주고 있고, 이 지금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는 텍스트가 보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리로,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우리의 수업에 대해서 소리로 지금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죠, 그렇죠? 텍스트라고 하는 모노미디어와 제가 그다음에 제 육성이라고 하는 모노미디어가 두 가지가 지금 합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업 자체도 바로 뭐예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자원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TV를 통해서, 케이블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디바이스 장비를 통해서 이 컨텐츠를 아마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업 자체도 사실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정보를 조직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주도적인 비선형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에 접근하도록 지원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지원을 한 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텍스트가 쭉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텍스트가 있으면은 읽다가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더 집중하시기 전에, 이게 아마 요런 자료들 보시면서 집중하시기 전에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줄거리에서 꽤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때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모든 영상을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그것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거나, 그죠? 리모컨을 활용하시거나, 스마트 TV는 리모컨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보면은 이제 비선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그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전부 다 기획을 하고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 양식의 자료 제공. 멀티미디어는 문자 정보, 그래픽, 애니메이션, 정지사진, 음성 정보, 비디오 정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는 다중의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뭐 시각, 청각, 그죠? 이러한 여러 개의 다중 감각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학습 경험을 우리는 교육 관련된 멀티미디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재밌게 이제 구연 동화처럼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수업을 보면은 마치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수업 자체가 상당히 멀티미디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수업의 또 하나의 특성이 있죠. 그게 이제 요즘에 나와 있는 매체들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바로 어떤 거냐면은 인터랙티브라 불러가지고 이제 상호 소통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입력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소리나 시각적인 부분을 그다음에 요즘에 영화관 같은 경우는 4D라 불러가지고 바람도 불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촉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컨텐츠를 이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계속 입력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들도 미디어에서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는 해요. 어떤 거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재밌지만은 그 밑에 써 있는 댓글들이 재밌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글로만 쓰기 때문에 모노미디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이제 네이버 뉴스, 뭐 네이트 뉴스, 뭐 다음 뉴스 이런 쪽에 보면 뉴스 컨텐츠 같은 경우에 댓글 부분에다가 우리가 글을 남기고 참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이 보면은 글씨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노미디어에다가 댓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랙티브를 벌어지게 해가지고 신문 기사가 단조롭게 있지 않고요. 마치 멀티미디어와 같은 형태의 기능을 작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차원을 1차원적인 것과 2차원적인 것 차원을 겹쳐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멀티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막 돈을 엄청 쓰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팬이 돼서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 해가지고 우리가 후원의 후원금 지원금처럼, 그죠? 이런 어떤 그런 선물 기프티콘처럼 거기에서 이제 지원금을 넣는 시스템이 유튜브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면은 컨텐츠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서로 간의 인터랙티브를 서로 상호 쌍방향으로 의사 전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멀티미디어라는 것이 어떤 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에 있는 상호작용들을 그죠? 연구를 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율적 조절의 증진입니다. 멀티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조절하는 대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멀티미디어를 통한 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원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이 최근에는 좀 조정 기간을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다양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이러닝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죠. 기업체들이. 그래서 보면은 IT 쪽으로는 인프런이라는 기업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부업이나 뭐 엔잡 해가지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돈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뭐 클래스 101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크몽, 뭐 네이버 엑스퍼트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클래스인가 되게 좀 독특한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태에 있는 교육을 봐보면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메가스터디나 모션스쿨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컨텐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뭐가 돼요? 플레이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지 버튼이 있죠. 모두 다. 그렇죠? 그냥 돌아가진 않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예전에 지금은 하지 않는 서비스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광고를 보면은 자동으로 영화나 혹은 음악을 볼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용자의 컨트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성장하고 혹은 사라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칙이란 거는 결국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사용자들이 얼마나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미디어나 플랫폼들이 존재해 왔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방대한 정보 저장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픽이나 사운드를 사용할 경우 기억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지만 CD-ROM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저장 능력이 뛰어나 그래픽이나 사운드는 물론 동영상 등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으며 검색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CD-ROM을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시 10몇 년 전에 존재했던 700MB 겨우 들어가는 CD-ROM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걸 아기보다는 이거는 광매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요. 블루레이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압축하지 않고 이제 원색 그대로의 색상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죠. 이제 그런 형태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들어가도요, 학생들이 가방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게, 우선 교재는 PDF로 본인이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제공해주고 있는, 혹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제공하는 PDF나 PPT 파일인 그걸 가지고 이제 교재로 삼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보통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교실 같은 경우는 컴퓨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파일들을 미리 저장을 했다가 수업 시작할 때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있죠, 그걸로 교육자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수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온라인 상에서 클라우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들 있죠. 그런 데서 작업을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미디어와 환경을 정말 잘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만한 헤드폰 있죠, 헤드셋? 헤드셋을 제가 이제 너무 신기했었던 게, 헤드셋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폰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요. 그 태블릿 있죠.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해서 스탠드로 세워놓고 그 멀티로 그 화면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서 작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작업하고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옆에다가 이제 태블릿을 띄워가지고 또 하나의 화면을 듀얼 모니터 형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완전 극단적이죠, 그죠? 근데 그 어느 쪽이든 사실은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해서 효율을 최극대화로 이제 올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곧 저장 장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USB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USB 없이 그냥 본인들은 네트워크에 그냥 올려버리거나 카톡에 저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공간의 제약 극복. 자,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 통신 기술과 연결이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학습이 일어나는 기존의 틀을 깨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지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회사를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할 때 퇴근을 하고 그리고 주말이 됐었을 때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에 있는 상관분들이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었는데, 네, 뭐 너무 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이것이 교육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주말이나 이럴 때 그 학생이 이제 코딩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다가 주말에 카톡으로 담당하고 있는 강사나 교수자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코드를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요청 사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과거에 네트워크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SMS라고 부르죠. 핸드폰이라죠. 그 당시에 핸드폰에 단문 메시지 형태로 냈었던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트워크나 멀티미디어 장비들이 워낙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교육도 이제 그걸 페다고지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끌어주고 그냥 우리가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보통 일반적으로 썼었던 교육 방식에서 직업 교육도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K-디지털이라 불러서 이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도 요즘에 그렇게 하는데 PBL이라 부르거나 블렌디드 형태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안드라고지라 불러서 어떤 지식을 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교육 방향도 지금 요즘에 바뀌고 있거든요. 공공교육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거냐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이런 멀티미디어 장비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렴하게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교육들이 가능해지고 환경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공간의 제약 극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상황들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요즘에는 과외나 이런 교육을 할 때 어떤 이제 세무서나 이런 쪽에다가 과외 사업자 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외국인들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의 뭐 버스턴이나 아니면은 영국의 런던이나
시차를 계산을 해서 전 세계 그 방학 때는 한국에 있지만은 학기 중에는 전 세계로 나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그 학생 대상 가지고 과외를 하는 선생님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본인의 교육 콘텐츠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간도 자유롭게 가지시고 그래서 본인이 학위 과정으로 해서 공부를 더 높은 학위를 그 취득하기 위해서 또 따로 시간을 내실 수 있게 또 됐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달라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이 첫 수업을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경험하셨던 것들을 또 정리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서 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단한 그 전문가로서 그 이제 조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보도록 뒤에서만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